관계와 내면의 균형, 따뜻한 인간관계와 홀로서기의 지혜.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괴테의 이 말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반면 또 다른 관계는 무거운 족쇄가 되는 걸까요? 당신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는 진짜 나를 드러내며 웃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 앞에서는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인 그 미묘한 차이를.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학의 결과입니다. 바로 인간관계의 심오한 예술, 배려라는 이름의 마법 말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에서 우리는 관계의 양에 집중합니다. 친구가 많을수록, 인맥이 넓을수록 성공적인 삶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면 이 공식이 뒤집힙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충만함을 느끼는 반면 또 다른 이들은 홀로 있는 순간을 견디지 못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의 베일을 벗기려 합니다. 인간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4가지 마법 같은 배려의 기술과 역설적이게도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비밀을 함께 탐험할 것입니다. 이 여정이 끝날 즈음 당신은 타인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차원의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이자 인생의 모든 계절을 아름답게 만드는 예술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관계와 고독 사이의 황금 균형점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실수를 덮어주는 여유로운 태도.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실수를 바라보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에 누군가 잘못된 자료를 준비해 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일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죠? 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괜찮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함께 해결해 보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두 사람 중 누구에게 더 마음이 열릴까요? 우리는 모두 실수 앞에서 위축되곤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의 실수를 따뜻하게 감싸준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편안함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실수를 덮어주는 태도는 단순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배려입니다. 이는 상대에게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관계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직장 동료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서 긴장하여 말을 더듬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누군가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눈을 흘기는 반면 누군가는 미소를 지으며 그 내용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는 더 편안하게 발표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태도가 훨씬 더 따뜻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가족 모임에서 새 며느리가 처음으로 음식을 준비했는데 간이 맞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때 시어머니가 이렇게 간도 못 맞추면 어떡하니? 라고 말하는 것과 처음 해보는 요리치고는 정말 잘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수를 마주할 때 한 번쯤 모른 척 넘어가 보세요. 그 한 번의 여유로운 태도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배려는 단순한 친절 이상의 힘을 가집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기. 대화 속에서 부정적인 말이나 험담은 쉽게 분위기를 가라앉히곤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저 사람은 정말 이상해요 라며 험담을 시작했을 때
이에 동조하는 대신 그분의 이런 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대화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험담과 부정적인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화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자칫 잘못하면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듣고도 못 들은 척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나는 부정적인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으며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회의 후 동료들이 상사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을 때 분위기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사람이 상사님은 항상 우리 팀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프로젝트를 위해 밤늦게까지 남아 도와주셨잖아요. 라고 말하면 분위기는 금세 긍정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대화를 넘어 상대방에게 신뢰를 심어줍니다. 또 다른 예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한 친구가 오지 못한 다른 친구에 대해 항상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이야 라고 험담할 때 그래도 그 친구는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지난번에 내가 아플 때 약을 사다 줬잖아 라고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부터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 한 번쯤 못 들은 척하며 분위기를 전환해 보세요. 이를 통해 대화의 무게를 덜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다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화 중에 나오는 비판적인 의견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세 번째, 아는 것을 감추고 기다리기. 사람은 누구나 체면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약점이나 실수를 들키는 것을 두려워하죠. 이럴 때 아는 척하거나 깊게 캐묻기보다 모르는 척하며 기다리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큰 안도감을 줍니다. 이는 그들에게 자존감을 지켜주는 동시에 신뢰를 쌓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오늘은 내가 대접할게 라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동료의 발표에서 명백한 실수를 발견했더라도 좋은 의견이네요. 이런 방향도 추가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부드럽게 제안해 보세요. 이는 상대방의 체면을 지키면서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학 동기가 취업에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직도 취업 못했니? 라고 묻는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 우리 언제 만나서 밥이나 같이 먹자 라고 말하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만났을 때도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준비되었을 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 과정을 기다려주는 여유는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한 가족 모임에서 한 친척이 이혼을 경험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다른 사람이 왜 이혼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자극적인 질문을 던진다면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질 겁니다. 반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와 같은 가벼운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간다면 상대방은 더 편안함을 느끼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침묵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아는 것을 감추는 태도는 단순히 침묵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타인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기. 때로는 타인이 느끼는 감정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감정을 판단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만 때로는 그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승진해서 탈락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음에 더 열심히 해봐 또는 그냥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게 어때? 라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정말 실망스러웠겠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잖아 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고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프로젝트 실패로 좌절하고 있을 때, 왜 그때 내 조언을 듣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대신 많이 실망했겠네요. 그 프로젝트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아이가 시험에 실패해 울고 있을 때 부모가 울지 마 또는 다음에 더 잘하면 돼라고 말하는 것보다 정말 속상하겠구나. 많이 준비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실망이 크지. 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고 더 건강한 방법으로 감정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그 감정이 옳다 또는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하며 모든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배려는 그 감정이 무엇이든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알아본 실수를 덮어주는 태도,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기, 아는 것을 감추고 기다리기,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기는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심 어린 태도이며 인간 관계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작은 배려가 쌓여 큰 신뢰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이 네 가지 기술을 실천해 보세요. 이를 통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자신 또한 신뢰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배려는 단순히 관계를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 전반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배려를 통해 만들어진 신뢰와 존중은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 변화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이유.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막상 연락하려고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아봐도 선뜻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종종 외롭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법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주위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왕년에는 매일같이 친구와 만나서 술 한 잔 기울이며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며 지냈는데 지금은 연락할 친구가 없어 외로운 적 많았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평생을 가까이서 함께 늙어갈 것 같던 친구도 멀어지고 그마저 있던 지인들도 각자의 삶을 향해 떠나갑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에는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자신만의 문제로만 느끼게 되어 걱정을 하며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상 사람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니 전혀 걱정하거나 슬퍼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친구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서로의 환경 변화. 사람마다 다르지만 친구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환경 변화가 가장 큽니다. 어렸을 때는 한 동네, 한 골목에서 공을 차거나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자랐지만 세월이 흐른 만큼 사는 환경이 너무도 달라졌습니다. 인생 전반전에는 다들 비슷한 환경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살지만 인생 후반전이 되면 서로의 환경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친구들마다 사는 수준이 다르고 대화의 관심사가 다르고 걸어가는 길, 걸어온 길이 달라지면서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평생 함께 할 것 같았던 친구들도 어느새 하나 둘씩 정리가 됩니다. 또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인연도 은퇴 후 나이가 들게 되면 일 때문에 사람을 만나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관심사나 취미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를 사귀어야 할 이유도 자주 만나야 할 이유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대학 시절 함께 밤새 공부하고 꿈을 나누던 친구들이 각자 다른 도시로 취업하고 한 명은 해외로 이민을 가고 또 다른 친구는 사업에 성공하면서 생활 수준의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면 예전처럼 편안하게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그들과의 공통 주제는 점점 줄어들고 대화도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이런 순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만나던 친구라는 이유로 관계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괜히 자신의 마음만 다치기 쉽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순리에 맡기는 것이 인생 후반전을 현명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만나던 친구 하나쯤 사라진다고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 인생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대체로 50을 넘어가면 정서적 교감이 불확실한 인간 관계에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몸소 체감하게 되면서 사람을 만나는데도 가성비를 생각하게 되죠. 이러한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심은 줄어들지 않지만 의욕이 떨어지고 사회 활동은 위축됩니다. 어릴 때는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즐겁고 재밌었지만 나이가 들다 보면 친구가 꼭 많을수록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매일 같이 어울려 다닐 체력도 가지고 있지 않아 친구가 많은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모임에 나가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거웠지만 이제는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사용하고 싶어 하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뿐만이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왕년에 친구가 많았는데 나이 들어 연락할 친구를 찾아보니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모르시겠죠? 하지만 친구가 적어진다고 해서 외롭다든지 소외감이 들어 우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연한 이치로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가 적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친구가 하나 둘 사라져도 신경 쓸 일이 적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나에게 신경을 더 쓰게 되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혼자서도 잘 지내는 방법. 독일의 철학자는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내면에서 오며 우리의 행복을 위해 외부 요인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 50이 넘어가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정말 정상적인 일입니다. 사람은 자유로움 속에 성장할 수 있는 삶을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야 합니다. 어수선한 집단에서 벗어나 혼자서 조용하게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며 사유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면 삶이 균형을 찾아 행복감이 몰려올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내 안에 또 다른 나 자신과 대화하고 내 몸과 마음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고 고독하게 느끼는 이유는 지금 소속된 집단, 즉 사회나 가족, 친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속 의존증이라는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돈이나 물건을 잃는 것보다 소속에서 버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결국 소속 의존증을 극복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면 인간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밝고 상쾌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우리 삶과 우선순위를 반성하는 시기이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과거에 몰랐던 나의 삶과 인생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순간 자신감과 자존감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에 친구가 없다는 것에 슬픔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인지, 나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 보세요. 그렇게 답을 찾은 중년들 중에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유튜브도 시작하고 책도 출판하고 TV에 나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것 외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후회할 일도 미련도 없어집니다. 더 이상 홀로 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여도 행복한 나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 잘 알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혼자서도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과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 옆에 누군가 있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에게 의지하고 심지어 집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질까봐 부당한 일도 참고 넘기며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에 상대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상처받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반면 친구 없이도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지하고 스스로에게 만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성숙하게 다스릴 줄 압니다. 자기 기준이 명확하고 상대가 선을 넘는 경우에도 굳이 참고 희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해결할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이겨내고 해결책을 찾다 보면 생각보다 별것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히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은 스스로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모든 순간, 모든 감정, 모든 모습을 온전히 알고 있는 건 바로 나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 여러분도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홀로 남게 된 한 남성이 처음에는
적응하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꼈지만 점차 혼자만의 시간을 활용하여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꾸준히 연습한 결과 이제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로 기타를 가르치는 즐거움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특징,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활동을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우울감에 사로잡혀 쓸쓸하게 보내지 않고 독서나 명상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며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활동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시간을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으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고 느껴서 잘 맞지 않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가며 지내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만 남게 됩니다. 외로움, 자존감과 자신감 하락 등 부정적인 생각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떠올랐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에는 나를 좀 먹는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도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과 끌려다니는 사람의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확연한 차이로 나타납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쓸쓸하고 영혼 없는 초라한 모습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활력이 넘치고 인생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한 여성은 처음에는 집 안에 혼자 있는 것이 무척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점차 자신만의 시간표를 만들었습니다. 아침에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오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오후에는 정원을 가꾸고, 저녁에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미뤄두던 일들을 오늘부터 시작하고, 나의 가치관과 취향을 발전시키고 시간의 농도를 깊이 있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징,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친구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기만의 취미나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고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를 실행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가다 보면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그의 일이 괜찮은지 물어보고 주변으로부터 확신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 일을 직접 해본 사람이 아닐 뿐더러 그런 사람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은 실제로 그 일을 할 때는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반면 친구 없이 혼자 잘 사는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혼자 있는 시간에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실행에 옮기며 차근차근 이루어 나갑니다. 이런 경험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내면적으로 강해지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누구나 설레기도 하지만 두려움도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스스로의 힘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서 확신을 얻기 때문에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우직하게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일에 대한 성취감은 오로지 나의 몫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나의 몫입니다. 한 은퇴한 선생님은 평생 교사로 일하면서 여행을 다니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은퇴 후 친구들은 모두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조용히 지내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자신의 오랜 꿈을 실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외국어를 공부하고 배낭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우려 속에 출발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 30여 개국을 여행하며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는지 고민하기보다 항상 스스로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는 자신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특징,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평가가 맞는 말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유 없이 자신을 비난하는 말이라면 신경 쓰지 않고 넘길 줄 압니다. 사람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군가를 싫어하기도 하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군가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모르고 싫어하는 것처럼 나의 진짜를 모르고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차피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누구보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거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에게 맞춰 주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관계는 과감히 끊을 줄 압니다. 한 화가는 처음 그림을 전시했을 때 많은 비평가들로부터 혹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만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 그림을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의 독특한 스타일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지금은 존경받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나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자기만의 시간과 대인관계의 균형을 이루며 새로운 인연의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노력하고 희생하지 않아도 취향이 비슷하고 같은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어가는 삶은 주변의 친구로 여길 사람이 있든 없든 연연하지 않고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삶을 사는 지혜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외로움에 대한 걱정과 달리 고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장하고 창조하고 발전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막상 내 인생에 정말 도움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받기만 하고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 질투하고 배 아파하는 사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고 좋은 선물을 주고도 돌려받길 원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 자신인 사람들은 굳이 다른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지속하기 위해 희생하며 스트레스 받기보다 본인을 위해 시간을 내고 고독과 천천히 친구가 되어 보세요. 독일의 신학자이자 철학자 폴틸리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여러분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외로움이 아닌 고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무조건 혼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혼자서도 잘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면 분명 더 좋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 관계에 대한 고민과 걱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인생 후반전은 스스로 고독을 즐기며 우리 자신에게 집중을 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인생 후반전에는 우리의 심신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 배려와 고독의 춤, 인생의 진정한 균형을 찾아서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꽃피는 배려의 기술에서 시작해 홀로 서는 법의 지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관계는 단순한 만남의 축적이 아니라 질적인 교감의 예술입니다. 실수를 덮어주는 따뜻한 태도,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함, 상대의 체면을 지켜주는 기다림, 그리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공감. 이 네 가지 배려는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보이지 않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내면, 세계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은 자기 자신과의 깊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삶의 본질로 향하는 자연스러운 여정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점차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면을 채우는 활동에 집중하며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는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에서 오는 공허함이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의 충만한 존재감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예술은 이 두 세계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배려를 통해 타인과 깊게 연결되는 순간과 고독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시간, 이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비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삶은 결국 당신 자신의 여정입니다. 타인과 함께 걷는 순간도, 홀로 걷는 순간도 모두 소중합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을 향한 배려와 자신을 향한 배려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 그 균형점에서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깊이와 혼자만의 시간이 서로를 강화하는 아름다운 조화를.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배려의 손길로 타인의 마음에 다가가고 고요한 고독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만나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잠시 빌려준 시간 속에서 만난 여행자들입니다. 이 짧은 만남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서로의 영혼을 만졌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